민석은 비에 젖은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저 멀리를 가리켰습니다. 엄마가 일어나지 않아요. 민석은 급히 달려갔습니다. 골목 입구에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민석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연. 서지연. 5년 전 이혼한 전처였습니다. 아이가 다가와 여자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제발.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재회였습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한민석은 운전대를 잡은 채 신호등을 바라봤습니다. 빨간불이었습니다. 11월의 비는 유난히 차가웠고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난 밤 9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간 후였습니다. 민석은 40세였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이혼 후 그는 오직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회사에 나갔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시간이 흘렀고 어느새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신호등을 기다리던 민석의 시선이 차창 밖으로 향했습니다. 인도 한쪽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비를 맞으며 쪼그리고 앉아 있는 누군가였습니다. 민석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였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젖은 종이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비까지 오는데 아이가 혼자 거리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우산을 꺼냈습니다. 아이에게 다가가며 민석은 더 자세히 아이를 관찰했습니다. 낡은 옷, 젖은 머리카락, 떨리는 작은 손. 얘야,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민석은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그런 느낌.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저 멀리를 가리켰습니다. 엄마가 일어나지 않아요. 민석은 아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봤습니다. 어두운 골목 입구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민석은 즉시 달려갔습니다. 비에 젖은 인도 위에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여자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얼굴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민석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5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결혼식, 신혼생활, 그리고 차갑게 끝났던 이혼. 민석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연. 서지연. 쓰러진 여자는 5년 전 이혼했던 그의 전처 서지연이었습니다. 민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던 사람을 이런 상황에서 만나다니. 지연은 창백한 얼굴로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 수척한 몸, 거칠어진 손. 민석이 기억하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아이가 민석의 옆으로 다가와 지연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제발.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정신을 차리고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그는 지연의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체크했습니다. 다행히 살아있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으로 보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지연은 들것에 실렸습니다. 민석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아이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대기실에서 민석은 아이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떨고 있었고 민석의 재킷 속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다시 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이 아이 누군가를 닮았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와 보호자에게 간단한 인적 사항을 물었습니다. 민석은 자신이 지연의 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처라고 말하기에는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간호사는 아이의 정보도 물었습니다. 민석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서윤호. 5살이에요. 아이의 대답을 듣는 순간 민석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빠르게 계산되었습니다. 5살. 그렇다면 이 아이는 5년 전쯤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민석과 지연이 이혼한 것도 정확히 5년 전이었습니다. 설마.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지연이 만약 임신했다면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딘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석은 5년 전 이혼 당일을 떠올렸습니다. 법원 앞 마지막으로 마주했던 순간, 지연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을까? 민석은 그동안 그 순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혼 후 그는 모든 기억을 지우려 애썼으니까요. 1시간쯤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지연의 상태는 안정되었지만 당분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극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그리고 과로로 인한 기력 저하가 원인이었습니다. 의사는 민석에게 환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는지 물었습니다. 민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연의 지난 5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민석은 아이 윤호와 함께 병실로 이동했습니다. 지연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의식은 없었지만 숨은 규칙적으로 쉬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침대 옆 의자에 올라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석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입원 서류 작성을 부탁했습니다. 환자의 기본 정보와 보호자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서류를 받아들고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하지만 민석은 지연의 현재 주소를 몰랐습니다. 전화번호도 몰랐습니다. 5년 동안 완전히 연락이 끊겨 있었으니까요. 간호사는 환자의 지갑에서 신분증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석은 지연의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낡은 지갑이 나왔습니다. 안에는 신분증과 몇 장의 영수증, 그리고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민석은 신분증을 꺼내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주소는 서울 외곽의 한 고시원이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던 민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보호자 관계를 적는 란이었습니다. 전처라고 써야 할까요?
아니면 지인이라고 써야 할까요? 민석은 잠시 고민하다가 지인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정보를 적는 란에서 다시 한번 멈췄습니다. 아이 이름 서윤호. 생년월일을 적어야 했습니다. 민석은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윤호야, 생일이 언제니? 4월 15일이요. 민석은 연도를 물었습니다. 윤호는 대답했습니다. 민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짜는 이혼 후 정확히 6개월 뒤였습니다. 임신 기간을 역산하면 이혼하기 3개월 전쯤 임신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석은 그 시기를 기억했습니다. 이혼하기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부부였습니다. 물론 관계가 좋지는 않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민석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일까요? 민석은 다시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더 집중해서 봤습니다. 아이의 얼굴. 둥근 이마, 큰 눈, 높은 콧날. 민석은 어디선가 이 얼굴을 봤습니다. 그것도 매일. 거울에서. 이 아이는 민석 자신을 닮았습니다. 어릴 적 민석의 사진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민석은 서류를 내려놓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윤호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왜 지연은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5년 동안 숨기고 살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았을까요? 민석은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이혼 당시 상황. 그들의 결혼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지연은 가정을 지키려 애썼지만 민석은 그녀의 노력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갈등이 쌓였고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혼 당일 법원 앞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지연은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민석은 그 장면을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지연이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민석 씨. 사실은. 하지만 그녀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민석이 먼저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지연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빨리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연의 말을 끊고 떠났습니다. 지연은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날 지연이 하려던 말이 임신 사실이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민석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아니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가 말하려던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그녀와 아이를 방치했습니다. 민석은 휴대전화를 꺼내 친구 김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는 변호사였고 당시 민석의 이혼을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태수가 받았습니다. 민석아,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야? 태수야, 지연이 이혼 당시에 혹시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었나?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태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대답 좀 해줘. 알고 있었어?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석아, 나도 확실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당시 지연 씨가 병원 진료 기록이 있었거든. 산부인과 진료. 이혼 일주일 전이었어. 민석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하지만 민석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하려 했지만 민석이 듣지 않았습니다. 민석아, 무슨 일 있어? 지연 씨 만났어? 응. 오늘 우연히. 그리고 아이도 봤어. 5살 된 남자아이. 태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결국 알게 됐구나. 미안해, 민석아. 나도 확실하지 않아서 말 못했어. 그리고 지연 씨가 너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거든. 민석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윤호는 민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5년 동안 혼자서 그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민석에게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왜일까요? 왜 지연은 그렇게 선택했을까요? 민석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윤호는 여전히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 거친 손.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민석은 윤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윤호가 민석을 올려다봤습니다. 큰 눈망울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민석은 윤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왜 지연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 날 아침 민석은 태수를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태수는 서류 가방을 들고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카페테리아에 마주 앉았습니다. 윤호는 병실에서 아직 잠들어 있는 지연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5년 전 일을 정확히 알고 싶어. 전부 다. 태수는 한숨을 쉬며 서류 가방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5년 전 이혼 당시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펼치며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아, 너 기억하니? 5년 전 그때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석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5년 전. 그는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사에서 회계 부정 사건이 터질 뻔했습니다. 민석이 담당했던 프로젝트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사실 민석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었지만 책임자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감사가 들어올 뻔했잖아. 결국 없던 일이 됐지만. 응. 근데 그게 없던 일이 된 게 우연이 아니었어. 민석은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태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당시 감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만약 진행되었다면 민석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인 잘못은 없었지만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직전쯤 감사가 갑자기 취소됐어. 위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그게 지연이랑 무슨 상관이야? 태수는 파일에서 오래된 진료 기록 사본을 꺼냈습니다. 지연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상담 기록이었습니다. 태수가 지연과 나눴던 상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 씨가 나한테 왔었어. 이혼 일주일 전에. 그리고 말했어. 임신 사실을 알고 있지만 민석이한테 말하지 않겠다고. 이혼을 진행하겠다고. 민석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의 필기체로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 지연은 임신 6주 확인. 남편 민석에게 고지하지 않기로 결정. 이유 남편이 현재 회사 내부 조사 대상이며 가정이 있을 경우 더 큰 책임을 질 가능성. 클라이언트는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을 선택.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계속 읽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외도 혐의를 자신이 뒤집어 쓰기로 함. 실제 외도는 없었으나 증거를 만들어 남편에게 제시할 예정. 이혼 사유를 명확히 하여 남편이 빠르게 이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 민석은 서류를 내려놓고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연이 외도했잖아. 증거도 있었고. 그 증거가 조작이었어. 지연 씨가 친구에게 부탁해서 만든 거야. 카페에서 남자와 만나는 사진, 친밀해 보이는 문자 메시지. 전부 연출이었어. 민석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5년 전 그는 지연이 외도했다고 믿었습니다. 증거도 있었고 지연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화를 내며 추궁했을 때 지연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것을 자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 지연 씨가 말했어. 만약 아이가 있는 가정이 되면 회사에서 너를 더 강하게 물어뜯을 거라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이니까 더 큰 책임을 지워서 희생양으로 만들 거라고. 그래서 차라리 혼자 된 사람으로 만들어서 너를 지키려 했대. 민석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남편, 가정,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까지. 그녀는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민석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지연 씨는 나한테 부탁했어. 절대 너한테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너는 이혼 후에 잘 살아야 한다고. 아이와 자신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면 안 된다고. 민석은 테이블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동안 그는 지연을 배신자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여자로.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지연은 민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5년 동안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지연 씨는 이혼 후에 연락처를 바꾸고 완전히 사라졌어. 나도 몇 번 찾아보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 그리고 솔직히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서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했어. 민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 5년 동안 한 번도.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민석은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마음은 항상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일에만 몰두하며 감정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연을 생각할 때마다 배신감과 동시에 이상한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책감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무의식 중에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석은 일어나 병실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윤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침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돈이 없어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끼니도 거르면서
민석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 한때는 부드럽고 따뜻했던 손. 이 손이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요? 민석은 그 손을 자신의 이마에 대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그저 눈물만 흘리며. 윤호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왜 이 낯선 아저씨가 울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슬프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윤호는 작은 손으로 민석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을 위로하듯이 민석은 그 작은 손길에 더욱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는 지연. 처음 본 것은 천장이었고 다음으로 본 것은 윤호였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을 때 민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연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곧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민석을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무어라 말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과 함께 민석은 무너졌습니다. 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지연은 민석을 바라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윤호가 재빨리 엄마의 등을 받쳐주었습니다. 지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석과 마주한 것이 두려운 듯 했습니다. 5년 동안 숨겨온 모든 것이 들킬까봐 아니면 이미 들켰을까봐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석 씨, 왜? 지연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민석은 의자를 침대 가까이 당겨 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윤호가 내 아들이라는 걸. 왜 5년 동안 혼자 키웠어?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윤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엄마와 낯선 아저씨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윤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윤호야, 잠깐 복도에서 놀고 있을래? 엄마가 아저씨랑 이야기 좀 할게. 윤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지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망친 건 내 인생이 아니라 너와 윤호의 인생이었어. 나는 5년 동안 편하게 살았어. 승진도 하고 돈도 벌고. 근데 너는 이렇게. 민석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지연의 수척한 얼굴, 거친 손, 낡은 옷. 그 모든 것이 민석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후회 안 해요. 그때 민석 씨가 회사 일로 힘들어했잖아요. 만약 아이까지 있다는 걸 알았으면 더 큰 짐을 지게 됐을 거예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도 나한테 선택할 기회라도 줬어야지. 왜 혼자 다 결정해? 윤호는 내 아들이기도 한데. 민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절규였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석 씨는 꿈이 있었잖아요. 좋은 직장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싶어 했잖아요. 저는 그 꿈을 빼앗고 싶지 않았어요. 민석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제대로 봤어야 했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희생하는 걸 막았어야 했는데. 나는 너무 자기밖에 몰랐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간 쌓였던 오해와 고통, 희생과 후회가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은 민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사람. 울음이 잦아들자 민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결연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나 이번엔 도망 안 칠 거야. 5년 전엔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책임지기 싫어서 힘든 거 감당하기 싫어서 회피했어. 근데 이제는 아니야. 윤호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너는 여전히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야.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석 씨. 저는 괜찮아요. 그냥 윤호만 잘 되면. 안 돼. 너도 중요해. 윤호한테는 엄마가 필요하고 나한테도 너가 필요해. 민석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서 불안하게 서 있던 윤호가 보였습니다. 민석은 윤호를 불렀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석은 무릎을 꿇고 윤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윤호야. 아저씨가 사실은.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호야, 이분이 아빠야. 내 아빠. 윤호는 큰 눈으로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빠. 아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석은 윤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안아보는 자신의 아들. 작고 따뜻한 몸. 민석은 윤호를 꽉 안고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윤호야, 아빠가 미안해. 지금까지 몰랐어. 이제부터는 아빠가 지켜줄게. 너랑 엄마 둘 다. 윤호는 민석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른을 위로하는 작은 손길. 그 순간 민석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겪었는지.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엄마를 돌보고 구걸하고 어른을 위로할 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민석은 윤호를 놓고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너희 집 정리해. 우리 집으로 이사와. 아니, 새 집 구할게. 3명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윤호 학교도 알아보고 너는 병원 치료 제대로 받고. 민석 씨, 그렇게까지 안 해도. 안 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5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할 거야. 아버지로서. 그리고 민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으로서.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석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돼. 천천히 생각해. 하지만 나는
나는 다시 우리가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 제대로 된 가족.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할게.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도 원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다시 한번 가족이 될 기회를. 일주일 후 지연은 퇴원했습니다. 민석은 약속대로 새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방 3개짜리 햇빛이 잘 드는 집이었습니다. 윤호는 자기 방을 갖게 되었다며 신나했습니다. 평생 고시원 한 칸에서 엄마와 함께 자던 아이였습니다. 민석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상사는 놀랐지만 승인했습니다. 민석은 한 달간 지연과 윤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세 사람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민석의 손을 잡고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보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민석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부드러워진 손. 이제는 매일 핸드크림을 발라주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민석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석 씨. 이렇게 다시 기회를 줘서.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고마운 건 나야. 5년 동안 윤호를 지켜줘서.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비 오던 그날 밤 국어라는 아이와 쓰러진 전철을 만났던 순간. 그것은 민석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5년간 외면했던 진실과 마주하고 뒤늦게나마 책임을 지기로 결심한 날. 민석은 이제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